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가운데 교회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달 가까이 이어진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인천 지역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노숙인들을 섬기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내 대표 회계 컨설팅 법인 설립자인 윤영각 장로가 구티비 인기 토크쇼 매일주와 함께 출연해 30년 성공 경영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교계에서는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자 정규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성도 간 거리를 2배로 늘리는 등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는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고 용인 우리제일교회도 약 130명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맞은 첫 주말. 이들 지역 교회 대부분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비교적 차분하게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교회의 경우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정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성도 출입을 철저히 관리해 임의로 이뤄지는 모임도 통제하는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경기도와 정부에서는 방역 관리자를 설정하여서 교회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소독과 관리를 진행하기를 원했는데요. 만나교회에서는 방역 관리자뿐만 아니라 출입명부 관리자를 두고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의적인 모임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교계에서는 교회로부터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자칫 기독교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교회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찬양과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가지고 방역에 동참해야 되고. 서울 경기 지역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은 2주간 계속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교계의 협조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많았는데요.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박은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개장터가 위치한 화개면 삼정마을. 이곳은 지난 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화개장터는 휴가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장사를 위해 비축해놓은 물건들이 홍수에 모두 쓸려가면서 지역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생에 살면서 이거 처음 겪는 일이었고 화개장터 반대편 고수부지가 다 물에 잠겼고 지붕이 완전히 그 물에 잠겨가지고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됐었고 냉장고, TV,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둥둥 떠가지고 다리에 걸려가지고 있었고요. 그냥 그대로 완전히 바다였어. 바다처럼. 화개장터에 위치한 화개교회도 밀려 들어온 물과 토사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배의 중단을 막기 위해 성도들이 하나둘 모였고 복구 작업은 밤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교회가 물이 들어오니까 좀 심란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이 주일인데 예배를 보려면은 이제 청소를 해야 돼서 이제 보트를 타고 저쪽 창문으로 저쪽에 아까 물품 들어오는데 그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호스로 일단 찌꺼기를 청소하고 막 씨르고 그리고 대충 닦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12시까지 했거든요. 청소를 밤 12시. 현재 예배당은 어느 정도 정돈됐지만 물이 휩쓸고 간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본향교회도 이번 집중호우로 성인 어깨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물이 빠지고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을 마쳤지만 집기류가 쓸려가고 물에 젖어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이 딱 여기에 이게 찬 것 같아요. 코도 이렇게 해서 82년도에 이쪽에 홍수가 났다는데 그때는 이제 바닥에 조금 출렁했다는데 이제 이번 홍수는 역대급으로 최고의 홍수 같아요. 그때보다 1m 한 30 정도 더. 마을 곳곳에 쓸려간 물건들이 쌓여 있는 모습은 처참했던 당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본향교회 성도들도 교회 복구 작업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기록적인 장마가 끝나고 곳곳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수해 현장 회복은 막막해 보입니다.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기도와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코로나의 장마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은 가운데 지역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소외 이웃을 섬기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 교회들이 매주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윤인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동인천역 북광장.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부르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자 노숙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정확히 밤 9시 30분이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빨간 조끼를 입은 성도들과 노숙인들이 동그랗게 모여 길거리 예배를 드립니다. 짧은 예배가 끝나면 수십 명의 노숙인들이 익숙하게 줄을 섭니다. 성도들은 무릎을 꿇은 낮은 자세로 축복합니다란 말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지 않지만 나누면서 이분들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분들 안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동인천역 노숙인 사역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 넘게 한결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펼쳐졌습니다. 서로 교단과 교파는 다르지만 인천 지역의 소외 이웃을 섬기기 위해 10여 개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했습니다. 기도와 물질, 자원봉사를 십시일반 모아서 재료 손질부터 요리, 배식까지 모든 과정을 성도들이 합니다.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기보다 오랜 친구를 대하듯 노숙인들과 허물 없이 인사를 나누고 따뜻한 한 끼를 전하는 게 사역의 전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는 말씀을 묵묵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순수한 섬김에 다쳤던 노숙인들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박스 줍고 빈병 팔고 막 그러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나온다는 걸 알고 목사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갖고 밥도 주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있잖아 예배 보고. 이 같은 사역은 전국 650여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빨간 조끼를 입고 장애인과 노숙인, 다문화 가정 등 지역 내 소외 이웃을 돕는 겁니다. 사단법인 NCMN이 펼치고 있는 OK 운동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5km 내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구제하는 이웃사랑 실천 운동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이든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한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역들을 펼치게 된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개교회를 넘어 연합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힘든 시기 속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윤희경입니다. 국내 대표 회계 컨설팅 법인 설립자이자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사위로 알려진 윤영각 장로가 구TV 인기 토크쇼 매일 주와 함께 출연합니다. 지난 1991년 삼정 KPMG를 설립한 윤영각 장로는 현재 투자회사 파빌리온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굳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30년 동안 성공적인 기업인으로 살아온 윤 장로의 인생 스토리가 공개됩니다. 장인인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전도한 일화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윤 장로는 이외에도 통일과 북한 사역 등 교회 내 외부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을 비롯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얘기도 풀어냅니다. 윤 장로가 출연한 매일 주와 함께는 19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첫 방송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목사는 17일 정오까지 3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로 방역당국은 전 목사를 이번 확진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아왔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전 목사와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3년 10개월 만에 역전했다는 주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3%포인트 내린 34.8%, 통합당은 1.7%포인트 오른 36.3%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와 전라도,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았고 연령대에서도 30대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 높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법 제정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지만 이를 적바르고 처벌할 제도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런 규율을 감시 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적십자가 운영하는 헌혈의 집에서도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체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경기도 한 곳, 대구 세 곳으로 한정돼 있던 혈장 체열 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완치자 혈장 확보와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는 GC 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함께 개발 중입니다. GC 녹십자 관계자는 이달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달에는 전국의 헌혈의 집에서도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확보를 위한 체열이 가능해진다며 혈장 확보와 치료제 개발을 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면서 상장사 주식 부자 순위도 따라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관련주 바람을 타고 급등한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그간 부동의 2위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처음으로 제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의장의 보유 상장사 주식 가치는 9조 835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 2,371억 원이 올라 136% 급등했습니다. 바이오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주식 가치가 5조 6,194억 원으로 불어났고 특히 K방역의 핵심 종목으로 부각된 진단키트 업체 시젠의 천종윤 대표의 경우 지난해 말 1,457억 원이던 주식 가치가 현재 1조 526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622%의 폭발적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공지능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교과목이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과목 모두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배우는 것은 아니고 각 학교는 학생들의 희망 여부를 조사해 과목 개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 시도되는 인공지능 교육인 만큼 과목 도입 후 반응과 결과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이 SNS에서 제일동포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일본인에게 6만 엔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일특권을 허용하는 시민모임 소속인 피고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 혐오 표현을 일삼아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민족성을 훼손하고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고 굴욕적 표현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이치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 혐오 표현에 대해 법원에 배상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평화 협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느 한 중동 국가가 이슬람 공동체의 적이자 팔레스타인 학살자에게 접근했다며 이슬람과 이란의 적과 가깝게 지내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는 큰 실수이자 오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UAE 외무부는 로하니 대통령의 언급이 주권 국가인 UAE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협박이라고 반박하고 자국 주재 이란 공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유국민운동가, 자유청년 등이 주최한 반정부 집회에 최소 5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 3월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군부재정 헌법 개정과 의회 해산, 총리 퇴진, 반정부 인사 탄압 금지, 왕실 개혁 등을 촉구했습니다. 당국은 다른 반정부 집회 참석자 1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시판을 앞두고 최종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부 산하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 측은 백신 등록 후 연구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집단 예방접종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약 3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접종한 직후 민간에 유통할 계획이라며 최초 생산부터 시판까지 약 4주간의 지연기간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은 모스크바 지역에 거주하는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평균적으로 약 5개월이 소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용돌이 불기둥 현상인 파이어네이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불과 토네이도를 합성한 용어인 파이어네이도는 대형 산불로 뜨거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발생합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주 레슨 카운티의 로열턴 파이어 산불 화재 현장에서 최대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화염 회오리가 관측됐다면서 파이어네이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파이어네이도로 인해 산불의 방향과 강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에게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수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도 용인시 샬롬동원이 교회 등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군 장병이나 교인 등 100여 명이 넘는 이웃들이 샬롬동원을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고 농원 측은 전했습니다. 샬롬동원 측은 이번 폭우로 농장과 집이 모두 심각하게 훼손됐는데 많은 이웃들의 손길로 농원이 회복되어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인정한다고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집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드러냈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극단적 정치 행동을 이어가는 전광훈 씨의 행동은 법으로 판단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위원회가 총회선교 주일헌금으로 긴급지원금을 마련해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총회 소속 선교사 600여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헌금은 약 1억 1천만 원가량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선교위원회는 선교사 1명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한 금액 약 1억 3천만 원을 목표로 선교주일 헌금 캠페인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내달 개최를 앞두고 있는 서울 퀴어 축제를 즉각 취소해달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동의자 수 20만을 넘겼습니다. 이로써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요건이 채워졌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코로나19로 모든 모임이 최소화되는 시점에 퀴어 축제를 강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퀴어 축제 조직위는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퀴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교회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또 한 번 중대고비를 맞게 됐는데요. 이제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